이번 시간에는 소비자 심리학의 개괄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 첫 번째가 소비자 행동의 이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비자 행동의 이해는 기본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선 소비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소비자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소비자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와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소비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기업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일 궁금한 게 바로 소비자들의 생각이겠죠. 그리고 이 집 식구들은 뭘 좋아하지? 한 가구의 구성원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슨 상표를 구입했을까 하는 것도 굉장히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궁금한 사항이에요. 소비자는 도대체 누구고, 어떤 존재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소비자는 세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구매자, 바이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용자, 유저죠. 구매 결정자, 디시전 메이커. 이렇게 세 가지의 역할을 각각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1인 2역, 1인 3역으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구매자일 경우도 있고, 또 사용자인 경우도 있고, 또 구매 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각각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구매자이면서 구매 결정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구매자이면서 사용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사용자와 구매 결정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 세 가지 모든 역할을 다 하기도 합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인 1역도 하고 1인 2역도 하고 1인 3역도 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소비자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소비자는 여러분들도 소비자고, 저도 소비자가 될 수 있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생애를 거쳐서 우리는 소비자의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이프 스테이지에 따라서 내가 아기일 때 나는 소비만 하죠. 아기 상황에서는 엄마가 사주는 것들을 소비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학교에 들어가고 초중고를 거쳐서 대학생이 되고,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또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본인이 직접 구매자가 될 수도 있고 소비자가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주부가 되거나 결혼을 하면, 가정을 이루고 나면 자기만의 어떤 소비는 점차 줄게 되고 가족을 위한 소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소비자의 모습을 또 띠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만 있을 때 하고 아기가 태어나서 3인 가족, 4인 가족이 되면 부모들은 본인을 위한 소비보다는 오히려 아이를 위한 소비를 더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내 상황이 또 내 역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의 모습을 띠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다양한 모습으로 소비자의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개인 소비자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나타낼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소비자 프로파일링이겠죠. 그러니까 소비자를 무엇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규정 짓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성, 연령별, 남자냐 여자냐, 10대냐 20대냐, 그게 이제 바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외에 뭐 거주지가 대구냐 서울이냐 부산이냐, 그 다음에 또 직업, 뭐 다양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으로 그 소비자를 또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인구 통계학적 특성만 가지고는 소비자를 설명하는 게 매우 부족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는 굉장히 한정적인 그 특성만을 가지고 소비자를 분류하거나 소비자를 특정 짓는, 특징적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오히려 심리적 특성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하죠. 우리 개인 차 변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심리적 특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타인들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또 소비자를 특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특성 변인들, 영향 변인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요즘은 빅데이터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소비자를 분석할 수 있게 된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정보를 기업 입장에서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통신회사가 기본적으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뿐만이 아니라 그 스마트폰에 어플을 깐 그 회사, 그 어플을 이용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정보는 다 그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소비자를 나타낼 수 있는 변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성별, 연령별, 그다음에 소득별, 뭐 거주지별, 그다음에 좋아하는 기호별, 그다음에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성격, 개성과 같은 변인들, 뭐 다양한 이 외에도 정말 무수히 많은 변인들을 가지고 소비자를 프로파일링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점 더 다양한 변인들을 가지고 소비자들을 분석해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 기업 입장에서는 점점 더 어렵고 복잡해지는 거죠. 이제 소비자를 단순하게만 파악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뒤에 가면 또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또 한 파트로 별도로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뭔가 필요해서 뭔가 욕구가 생겨나서 뭐 좀 사야겠다, 뭐가 필요한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가 바로 문제인식 단계입니다. 구매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매 동기 요인이 발생되고 현 상황에서 뭔가 변화가 발생될 때 문제인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인식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데, 뭐가 필요한데 이걸 좀 사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뭘 해요? 정보를 탐색하죠. 그 사려고 하는 제품, 물건이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가 있다면 뭘 사야지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휴대폰을 가장 밀접하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제품 중에 하나잖아요. 한시도 손안에서 떨어지질 않으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거의 밤에 잘 때까지 그냥 거의 쥐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 살 때 여러분들이 뭘 사야지, 브랜드도 브랜드지만 또 제품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요즘은 더 다양해졌죠. 단순한 그냥 이런 평면형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폴더블도 가로 세로로 접을 수 있는 거, 또 더블 스크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럼 뭘 사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정보 탐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탐색이다. 그래서 내부적인 내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외부적인 정보들을 찾아보는, 물론 또 적극적인 정보 탐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소극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사게 되는 그런 제품들도 있죠. 정보 탐색을 하고 나면 몇 개의 브랜드들로 아마 좁혀질 거예요. 그 대체안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죠. 얼터네티브죠. 그 대안에 몇 개가 정해지면 그 몇 개의 브랜드만을 가지고 비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이냐 서비스냐에 따라서 그 평가 기준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 기준 중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도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도겠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평가를 일일이 다 하지도 않고 그냥 보통 자기가 쓰던 제품을, 쓰던 브랜드를 구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대체안을 놓고 고민하고 이런 경우는 고관여 제품의 경우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안의 평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선택을 하고 구매를 하게 되겠죠. 구매 의사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특정 상표나 특정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품을 구매 후에 사용하고 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괜찮네, 또는
별로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만족과 불만족이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만족스러우면 뭐 잘 샀나 보다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불만족스럽게 되면 이게 뭐 때문인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불만족스러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귀인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귀인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결과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보는 게 귀인이에요. 그리고 구매 후에 인지 부조화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후에 다시 또 우리가 태도 파트에서 또 살펴볼 거예요. 인지 부조화가 발생되면 심리적인 불편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고, 또 기업들도 그 소비자들의 인지 부조화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아마 이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물론 개개인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제품이 뭐고 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양한 영향 변인들이 무수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자기 주변 사람들이 자기한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소비자를 이해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최근, 어제 또는 오늘 어떤 제품을 구매했거나 구매를 고려한 경우가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내가 휴대폰이 좀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바꿀 때가 된 것 같아. 신제품 나온 것도 한번 찾아보고,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도 한번 찾아보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럴 때 정보 수집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그냥 그 제품과 관련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지, 아니면 나름 요즘은 인터넷이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알려주죠.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가서 키워드 집어넣고 쫙 치면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블로그도 나오고 카페나 이런 데서 그런 관련된 얘기들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정보 처리 과정은 또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 아마 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사는 경우에 나 혼자 사고 나 혼자서 쓰는 제품인데, 그 제품을 살 때 누군가 신경이 쓰인다. 엄마가 뭐라 그러지 않을까? 혹시 아버지가 뭐라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 그건 벌써 엄마나 아버지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엄마한테도 안 물어보고 아버지한테도 안 물어보고 그냥 친구한테 물어보든, 아니면 혼자 그냥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집안에서 뭐 TV를 한 대 산다, 뭐 아버지가 사시겠죠. 근데 아버지 혼자 단독적으로 결정하지 않죠. 뭐 TV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엄마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요즘 여러분들은 TV를 거의 안 보니까, 하지만
TV를 살 땐 그래도 가족들의 가족 구성원들의 의견을 알아보겠죠. 아무튼 제품이 무엇이냐 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누구의 영향을 받는지도 다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의사결정을 하였는지, 정말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의 말대로 구매를 하게 됐는지, 아니면 뭐 친구가 이게 좋은 거니까 이거 사라라고 해서 친구 말을 따라서 샀는지, 아니야 그래도 내가 쓸 거니까 내가 결정해야지 하고 본인이 스스로 결정한 걸로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매장에 가서 판매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판매원의 얘기가 가장 정확한 것 같아. 그 판매원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은 거죠. 판매원이 권유하는 거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소비는 내가 하고 있지만 그 소비하는 사람한테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있고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중에 특히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원, 뭐 소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체, 미디어. 이 미디어는 또 지금 굉장히 급변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물론 정보원이라는 것도 변화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최근에 다양한 새로운 뉴 미디어라는 것들이 많이 등장했고, 그에 따라서 또 정보원도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떤 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느냐 하는 부분도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지금 젊은 층,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여러분들 대학생 소비자다라고 한다면 막 인터넷, 그죠? 그 다음에 요즘은 스마트폰도 하나의 매체라고 얘기합니다.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죠. 물론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하고 거기서 정보를 탐색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전통적인 4대 매체라고 할 수 있는 TV, 신문, 라디오, 잡지, 그 4대 매체는 거의 접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신문 보세요. 신문을 매일같이 정기 구독하는 가구도 거의 없지요. 많지 않죠. 아마 좀 집안에 연세 드신 어른이 계시면 신문 구독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거의 신문 구독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신문도 안 보죠. TV도 안 보죠. 라디오도 안 듣죠. 잡지도 더더군다나 안 볼 거 아니에요. 전통적인 4대 매체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영향력 있는 미디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인터넷, 그죠? 유튜브 더 많이 보고, TV는 안 봐도 유튜브 채널은 보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 가장 많이 하는 거겠죠. 예전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던 4대 매체 영향력이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물론 운전기사분들,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라디오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라디오를 듣는 경우는 뭐 집에서 하루 종일 계시는 전업주부라고 한다면 라디오도 들으실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신문도 여러분들은 거의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잡지도 거의 안 보잖아요. 그죠? 어디 뭐 미용실이나 같은 데 갔을 때 그냥
있으면 들춰보는 정도지 잡지를 그렇게 정기 구독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원과 매체라는 것은 예전에 기성세대들에게 영향을 미치던 4대 매체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매체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유튜브는 뭐 연령층이 높은,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고요. 뭐 저보다 연배가 더 높은 뭐 60대, 70대 있는 노년층에 계신 분들도 유튜브를 하시기도 하고 보는 분들도 있대요. 그만큼 이제 많이 변한 거죠. 인터넷도 물론 요새는 뭐 안 쓰는 사람 없지요. 그만큼 정보 소스로서의 영향을 미치는 매체들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광고만 해도 TV 광고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요즘에 TV를 여러분들은 잘 안 보실 테니까 저는 뭐 TV는 하루에도 한 뭐 두세 시간 뭐씩 보기도 하고요. 또 뭐 더 보는 경우도 있어요. 전 드라마도 다 봅니다. 일일 연속극, 뭐 주말 연속극, 뭐 그다음에 종편에서 하고 있는 JTBC 드라마, 뭐 TVN 드라마 다 봐요. 드라마도 다양하게 보고 있고, 뭐 영화 채널에서 영화도 보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TV를 열심히 보는 편인데 여러분들은 거의 안 보잖아요. TV 광고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는 그냥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광고가 많이 줄어 있습니다. 뭐 신문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요즘 신문 진짜 광고 많이 줄어서 걱정이죠. 대신에 광고 시장이 커진 부분이 뭐예요? 검색 광고입니다. 인터넷 포털들 그런데 들어가는 광고들, 네이버나 카카오 광고비가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새로운 또 매체로서의 페이스북과 같은 SNS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죠. 물론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그 페이스북보다는 뭐 그 뭐죠? 그 글자로만 그 메시지 전달하는 그런 걸 더 많이 이용하잖아요. 저도 페이스북은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미치는 매체들이 다양화되고 또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매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뒷광고라고 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말들이 많은 그런 뉴스가 나온 걸 봤어요. 여러분들 뭐 뒷광고 하면 뭔지 아시겠어요? 그 유튜브에서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막 어떤 제품이 막 좋다, 내가 써보니까 좋더라라고 하는데 그게 다 그 메이커로부터 돈을 받고 스폰을 받고 하는 광고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유튜브를 많이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과도 하고 뭐 문을 닫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게 뒷광고라는 겁니다. 아무튼 뭐 요새는 새로운 그 다양한 매체들이 등장하고 전통적인 기존의 매체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다는 것도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카테고리 중에 또 한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문화나 가치관 같은 것들의 영향이에요. 뭐 문화, 그죠? 요즘은 영화나 드라마가 보면 그 인터넷 만화,
그죠? 인터넷 소설, 뭐 이런 것들이 영화화되거나 드라마로 방영되는 경우가 있죠. 그만큼 인터넷을 통해서 만화도 열심히 보고 더 많이 보고 책도 읽고 그런다는 거죠. 뭐 최근에 또 이제 가상현실, AI, VI, 인공지능을 통한 VR, AR 이런 것들이 또 가상현실 세계를 체험할 수 있게 됐고요. 뭐 5G 폰도 나왔지만 이제 5G가 거의 많은 지금 통신 이용자들에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전부 다 바뀌진 않았어요. 하지만 5G라는 게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고 그래서 5G를 이용해서 뭐 영화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전송 받아서 볼 수 있게 됐고 그죠? 그 다음에 게임도 아주 엄청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죠. 우리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미국, 뭐 중국의 큰 그런 게임 업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임 업체들 몇 개가 있죠. 아무튼 이 다양한 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소비를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 중에서 특히 이제 매장 내에서 소비자들이 구매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꽤 있어요. 뭐 특정 제품의 경우에도 그럴 수 있고 또 특정 자극에도 주의를 더 기울이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왜 그럴까? 그런 것들이 왜 소비자들로부터 주의를 더 기울이게 만들까 하는 것들도 많은 연구자들이 매장 내에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매장 내 인테리어,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같은 걸 어떻게 해야 된다. 특히 백화점이나 뭐 마트 이런 곳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뭐 카페, 그죠? 커피 전문점, 백화점, 다양한 매장들이 그 제품 특성에 맞게 매장 진열을 하고 또 디스플레이를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뭐 백화점은 제가 거의 가질 않아서 최근에 백화점은 조금 뭐 어떻게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바뀌어져 있겠죠. 요즘 거의 백화점 갈 일이 없어요. 거의 온라인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니까 백화점 가서 뭐 물건 사야 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매장에 갈 일이 거의 없어요. 매장 가는 데가 이제 커피 전문점, 그죠? 하여튼 뭐 그런 매장에 갔을 때 내 눈이 어디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면 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다양한 제품들 중에서 어디에 내가 시선이 꽂히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죠. 이미 뭐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아무튼 근데 특히 소비자들의 눈을 주의를 끄는 그런 자극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또 기업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소비자 행동에 이제 영향 미치는 것들 중에 이제 브랜드라는 게 있죠. 특정 브랜드가 특정 상표가 더 선호되고 있는 그런 이유.
여러분들도 이제 특별히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가 있겠죠, 상표가. 그 선호 상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유명 브랜드다 라고 하는 것들, 그죠? 뭐 샤넬, 크리스찬 디오르 이런 거, 루이비통 명품 브랜드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뭐 아디다스나 나이키 이런 것들은 이제 스포츠 용품 브랜드고, 뭐 렉서스 이런 거 자동차, BMW, 네, 전자제품 만드는 LG, 삼성, 네, 현대자동차, 뭐 CJ 식품회사죠. 아무튼 다양한 브랜드들이 분명히 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물론 어떤 특정 브랜드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무조건 제품 중심으로 해서 구매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 회사에서 나온 제품, 이 회사 브랜드는 무조건 믿고 사, 그런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도대체 뭐냐, 특정 상표를 선호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는 부분도 우리 소비자 심리학에서 또 다루게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것들을 쫙 이렇게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정리해 보니까,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문화적 요인,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 이렇게 구분해서 나와 있습니다. 문화적 요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 국가, 뭐 사회의 제도, 관습, 법, 공유된 신념이나 가치, 태도, 뭐 시대 흐름, 유행, 이런 것들이 문화적 요인이에요. 물론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죠. 사회적 요인이라는 것은 바로 연령,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사이클, 라이프 스타일, 퍼스널리티, 셀프 컨셉,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고, 이게 이제 지금 바뀌었다. 개인적 요인이랑 이 사회적 요인이 지금 제목이 바뀌었네요. 이건 개인적 요인이에요. 그리고 준거 집단, 사회 계층, 가족이 사회적 요인입니다. 개인적 요인이 바로 연령, 라이프 사이클, 라이프 스타일, 퍼스널리티, 셀프 컨셉 같은 것들이 개인적 요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적 요인은 동기, 구매 이유, 지각, 개인적인 관심이나 인식, 학습과 관련된 이전 경험의 결과, 신념과 태도, 구입 의향률, 이런 것들이 다 심리적 요인이라고 하는 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대표적인 몇 가지만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놓은 건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겠죠. 더 훨씬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이런 영향 요인들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근데 그게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무쌍하다라는 거죠.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소비자라는 것을 한번 요약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소비자는 시장이라는 무대 위의 연기자다. 우리가 이제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계속 변하잖아요. 그죠? 소비자도 마찬가지예요.
무대 위의 연기자가 역할에 따라 많은 다양한 연기를 하듯이 소비자도 또한 시간과 장소,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소비 결정을 변경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언제, 어떤 장소에,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 기준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는 시장이라는 무대 위에 연기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행동은 일종의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마케터들이 소비자 행동이 단순히 돈이나 신용카드로 좋은 제품이나 좋은 서비스를 받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매하는 그 순간에 어떤 제품 하나 샀다, 아니면 서비스를 하나 이용했다 하는 그 일 자체만이 아니고 그런 제품을 하나 사기까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구매 전, 구매 시점, 구매 후에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마케터들 또한 그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소비자 행동은 뭐다? 일종의 과정이다. 프로세스다 이거죠. 딱 그 행위 그 자체만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소비자가 뭘 사게 됐다면 왜 그걸 사게 됐는지, 그걸 사게 되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사고 나서 또 그 제품에 대해서 사용 후에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우리는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하나 사고 A라는 브랜드를 한번 샀는데 그 다음 살 땐 또 B라는 브랜드를 사고 그 다음에 또 C라는 브랜드, 계속 브랜드를 바꾼다는 건 뭐예요? 샀던 제품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니까 스위치를 하는 거죠. 아무튼 소비자 행동은 결과만 봐서는 안 된다. 일종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소비자 행동은 다수의 서로 다른 연기자들과 관계하고 있다. 관계하고 있다.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위치는 상황에 따라 구매자가 될 수도 있고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구매자이면서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구입하거나 사용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제품이나 상표를 좋게 또는 나쁘게 얘기하는, 요즘 그래서 그 인플루언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인플루언서. 영향을 미치는 그 블로거 같은 사람들이 바로 엄청나게 수많은 독자 수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들, 블로거들이 바로 그런 특정 회사에 돈을 받고 마치 자기가 사용해본 그 경험으로만 얘기하는 것처럼 그 회사 브랜드를 막 좋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결국은 광고였더라.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뒷광고가 바로 그런 거죠. 아무튼 이런 인플루언서라는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이 꽤 많죠. 그죠? 우리는 뭐 살 때 누구한테 물어보면 좀 더 많이 잘 알고 정확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 누군가가 바로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예요. 물론 인플루언서라는 그 사람들이
광고에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광고 모델로 등장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족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죠. 뭐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사용하는 제품을 살 때는 가족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자녀들이 사용하는 물건이지만 그 물건을 구매해 주는 건 부모님이 구매해 주기도 하죠. 또 구매 결정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세탁기를 구매해 준다 그래서 그 세탁기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보통 결정을 하잖아요. 왜? 어머니가 가장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특히 주방에 있는 제품들은 어머니가 구매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죠. 뭐 자녀들도 역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주지만 자녀가 원하는, 자녀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사주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역할만 하는 연기자가 아니라 서로 다른 연기자들하고 아주 상호작용을 밀접하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소비자는 역할 이론이라는 걸로 소비자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죠? 연극에 등장한 연기자. 역할에 따른 행동이 바로 소비 행동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구매 행동 혹은 구매 시점만이 아니라 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구매 전, 구매 시점, 구매 후까지를 다 포함하는 전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다 속속들이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소비자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영향, 여기 있는 그런 사람들, 그죠? 영양자, 인플루언서, 주변인, 친구나 다른 어떤 롤 모델도 있고요. 뭐 가족 단위의 소비,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제품을 사면서 자기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민해 본 적도 있을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사서 입고 다니면 친구들이 뭐라 그럴까? 오히려 친구들이 굉장히 신경 쓰는 경우죠. 그리고 뭐 여성들이 향수를 살 때 자기가 좋아하는 향수를 쓰는 것보다는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향수를 사서 쓰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자기만이 좋아하는 향이 아니라, 자긴 좋아하는데 남자친구가 별로 안 좋아하면 그건 효과가 없는 거죠. 그죠? 향수를 뿌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좋은 향기로 자기를 좋은 이미지로 봐주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아무튼 뭐 그런 다양한 영향력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소비자 행동이라는 게 너무나 복잡 다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접근해서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고요. 우리가 여기서 살펴본 내용들이 아주 개괄적인 내용이에요. 이러한 여기서 다 언급됐던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 나가는 것이 바로 소비자 심리학에서 공부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